1학년 시험 치거든요. 1학기 자율학기제라고 저희가 시험을 치는데 이번 시험 치고 이제 2학기 때는 애들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약간 PR을 해드리면은 제 학원에 이제 아린쌤은 호주에 유학을 하셨고 그분은 우리나라로 치면 유아교육과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애들하고 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자녀분들도 있고 애들 잘 가르치세요. 잘 관리를 하시고 저도 그분하고 아주 옛날부터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애기들 있으면 많이 소개시켜주십시오. 자, 간단히 제가 뭘 해드렸고요. 오늘 뭐 입시 설명회는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제가 2009년도부터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건 2011년부터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뀐 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2학년까지 다 포함이고요. 초등학교 5, 6학년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문법 수업을 들어가는데 애들한테 크게 이야기는 안 해주거든요. 애들 들어가야 잘 모르니까. 근데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입시제도가 94년도 수능 2번 칠 때, 95년도 수능 1번 칠 때 이후로 대거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 가지고 그 약간 이슈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슈가 잘 안 돼요. 요즘 뭐 정치권 그런 거 많이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오늘 오셔가지고 조금 이따 Q&A 시간이나 뭐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냈는데요. 오늘 제 파트에 잠깐만요. 설명해 드릴게 첫 번째 2028학년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27년도 시험이죠. 그때 이제 바뀐 입시제도고 우리 동네 중고등학교 선생인데 참고로 앞에 게 비중이 너무 커서요. 뒤에 거 살짝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원장님 죄송한데요. 유튜브 때문에 그러는데 네. 말을 더 크게 천천히 해주세요. 네, 유튜브에 예, 죄송합니다. 네, 크게 크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설명할 건데 첫 번째가 이제 대입제도에 제가 조금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저 혼자 막 신나가지고 1시간 반 일하고 했는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큰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잠깐만요. 네, 2002년도요. 어머니 그 페이지 넘기시면서 같이 저하고 보셔도 돼요. 첫 번째 우리 그 대입제도 설명하기 전에 작년부터 제가 이걸 집어넣었는데 애들이 수능 때 이렇게 힘들게 시험 친다는 걸 좀 보시라고 제가 이거 시간 들었거든요. 아침에 8시 40분부터 시험을 쳐요. 국어가 80분이에요. 그리고 20분 쉬고 수학 100분입니다. 수학 100분. 와 100분이면 시간 남겠네? 모자라요. 물론 찍고 자는 애들은 정말 좋죠. 근데 모자립니다 시간이. 그런 다음에 점심 먹고 50분 딱 쉬고요. 영어 치는데 항상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힘들대요. 왜냐하면 점심 먹고 노근하게 햇빛 들어오는데 영어 듣기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눈 한번 깜빡하고 뜨면은 2-3분 지나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초긴장으로 긴장하고 시험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약간 멘탈 싸움이에요 처음에. 그리고 영어 치고 나면은 이제 약간 휴식 20분 휴식하고 한국사하고 과탐 사탐이라고 그러죠. 참고로 저 직업 탐구는 일반 애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저는 이제 특성화고 애들이기 때문에 그날 끝나고 나서 제2 외국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빨리빨리 집에 가겠죠. 그거 치고 나면은 집에 좀 이따 나중에 성적표를 이렇게 작성하는 분들 컴퓨터가 지금 조금 느려가지고 죄송해요. 예. 성적표 이렇게 봐요. 성적표 요거는 제가 이게 다 했는데 교육 홈페이지에서 다 받은 거거든요. 성적표 여기 보면은 한국고등학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하고 표준 점수 100분이 제가 표를 보여드리고 또 설명드릴 건데 보통 이렇게 사선이 되어 있는 거는 점수하고 이렇게 안 나와 있죠. 등급만 나왔죠. 이건 절대평가라는 거거든요. 절대평가는 상대평가하고 다르게 일정 점수가 넘으면 너 몇 등급 줄게가 돼요. 그래서 한국사, 영어, 외국어, 제2외국어도 이게 없애졌어요. 옛날에 애들이 요즘에 이제 싫어하는 아랍어 같은 게 이런 걸 하면은 애들 치는 애들 적거든요. 그래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 다 1등을 받아서 절대평가를 바꿨어요. 옛날 어머니들이 수능 쳤을 때 하고 좀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수능 치는 분도 이제 쳤던 세대도 이제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처음 발표할 때 다 한국고사 세대시는데 이제는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 등급은 뭐냐면 표준 점수라는 거는 애가 시험을 쳤을 때 그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면 그 점수 자체를 뻥튀기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이 쉬워요.
근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쉬우니까 100점? 오케이. 그렇지만 시험이 어려워요. 근데 95점을 맞았어요. 근데 쉬운 100점하고 어려운 95점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95점이 낮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를 늘려줘요. 그래서 시험이 쉬우면은 표현 점수가 낮아져요. 그리고 시험이 어려우면 표현 점수가 올라가요. 요거를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수학 때 써요. 애들이. 수학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는데 지금 수학은 선택을 3개 하는데 확통, 미적분하고 기하를 하거든요. 근데 표준 점수가 제일 높은 게 그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과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미적분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수학이 자신 없는 문과 애들은 확통을 하죠. 그러면 점수 차이가 같은 100점이지만 미적분 애들 훨씬 높겠죠. 그래서 한 번씩 TV에 나오는 게 만점이지만 서울대 의대 떨어졌어요. 이런 게 애들 꼼수여서 그런 거예요. 확통 100점 맞았는데 미적분 95점 걔가 더 높겠죠. 그거 때문에 그래서 미적분이 이렇게 되고 100분위는 어머님들 아시는 퍼센테이지예요. 99%면 상위 1%죠. 이렇게 되는 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그 다음에 이건 등급이고요. 등급. 다음에 요게 나타내는 퍼센테이지인데 누적 퍼센테이지라는 게 뭐냐면 1에서 4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 뒤에 4에서 11%까지가 이제 2등급이고 여기 퍼센테이지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수가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온 애들이 막 몰려 있으면은 퍼센테이지 등급 자체가 막 치열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좀 없애려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영어는 아예 절대평가를 해서 애들한테 좀 부담을 줄이자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취지가. 근데 실제로 좀 이따 설명드리면 그 취지가 좀 무색하게 지금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좀 많이 어려워요. 아주 이렇게 되고요. 다치고 나면 이제 여기 이렇게 잘하면 이제 팜플렛 같은 게 있겠죠. 참고로 아직도 이렇게 팜플렛 많이 붙여줘요. 네. 저 서울대 같은 데 되면 이제 중학교까지 팜플렛 붙여주죠. 팜플렛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요게 표예요. 요게 교육부에서 이번에 입시제도 바뀐다면서 홈페이지에 뿌린 자료거든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 딱 올려드는 건데 이렇게 다 보면은 어머니들이 이제 이해하기 힘드실까봐 제가 쪼개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 국어예요. 국어. 그리고 표의 앞에 있는 게 이제 27년도까지 하는 거고 뒤에 게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자, 앞에 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현행은 두 과목 중 한 개 선택이고요. 공통이 있어요. 공통이 뭐냐면 독서와 문학은 같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이 뭐냐? 이제 화작이라 그러고 언매라 그래요. 보통 줄임말 다 쓰거든요. 애들이 모의고상으로 모고라 그래요. 모고, 학평 그러고. 근데 선호도가 사실 나뉘어져요. 문과 애들은요 언매를 더 많이 치고요. 이과 애들은 화작을 많이 쳐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많이 바꿨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애들이 선택 과목의 유불리 때문에 이렇게 막 선택하니까 공부를 다 안 한다. 너무 짝짝 뭐 한쪽만 뭐 쏠려서 한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요. 참고로 언매나 화작 중에 개인적으로 매체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문과 애들이 이 쉬운 걸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이과 애들 어려운 거 하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합친 거죠. 합치면 공통이라고 다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제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화법과 언어라 돼 있죠. 화법, 언어. 독서와 작문이라고 했죠. 독서가 있고 작문이 있어요. 문학이 있고. 그럼 빠진 건 매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매체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나누어서 치던 거 애들이 쫙쫙 뽑아서 치던 거를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공부시키자. 하나 다 묶은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깔끔하게 잘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한테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왜냐? 애들이 막 머리 쓰고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이 수업을 개설할 때 숫자를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애들 보통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재수 없으면은 애들 숫자 적으면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한 명만 1등급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합쳐지면 훨씬 좋아져요. 애들 숫자도 많아지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부담이 좀 줄여졌어요. 두 번째 이제 수학 같은 거는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본인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최소 경기 예상을 좀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수학 쪽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수학이 왜 신경 써야 하냐면 요거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말장난이 막 시작돼요. 자, 공통하고 세 과목 중에 한 개인데 공통이 수원 수투고요. 아까 말했던 확통하고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선호도는 문과는 확통을 확실하게 말해요. 그리고 이과는 미적분 기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미적분을 많이 해요. 참고로 미적분이 40몇 %예요. 기하는 몇 %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했던 게 문과하고 이과하고 합친다라고 해서 공통으로 다 했잖아요. 보시면은 근데 별로 차이가 없네. 내가 눈에 띄는 거 보니까 기하 하나만 없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수원 수투라고 돼 있고 확통 미적분 기하라고 돼 있는데 이 미적분 원은요. 이 시험 과목이 어디냐면 수원이에요.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는 너무 쉽거든요. 애들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수학을 이 문과의 과를 줄이는 게 아니고 그냥 문과 수학으로 맞춰요. 수원 내역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학이 쉬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와 다행이다 수학 안 그래도 저 항상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한 번씩 TV에 막 나오잖아요. 막 고액과 이런 거. 영어는 고액과가 아니고요. 수학이 고액과죠. 수학 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들 이러면 좋겠네요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이게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지금 또 애들이 미적분을 못 해가지고요. 대학교 가서 공대 수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따로 불러 수업을 하세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점점 그 과에 맞춰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당장 지금 정치권에서는 학부모님들이 표를 얻으려고 일부러 수학 초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수학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조금 더 가면 심화 수학이라는 거 한 개 쏙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드리면 아까 국어처럼 수학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내용을 줄였어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문과이과 구별이 없어졌겠네요. 현재 겉으로는 그래요. 근데 조금 이따 달라져요. 그리고 조금 이따 그거는 제가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영어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두 개 제가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왜냐 둘 다 절대평가거든요. 변화가 시험 제도는 없어요. 왜? 절대평가 그냥 똑같이 하는데 요번에 수능에서 계속 신문에 나왔죠. 영어가 4.372%가 1등급이에요. 이거 헬이에요. 헬. 어느 정도 힘드냐면요. 원래 9월 모평 때 5%대가 1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난리 났어요.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된다. 그래서 요번에 수능 칠 때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수능 치고 나서 애들하고 이야기 보니까 자기가 이제 경대 냈는데 학종 냈는데 최저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영어 2등급 찍고 이렇게 하겠다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쉽다고 맨 처음에 영어를 쉽게 해주겠습니다. 사교육비 줄일게요. 영유 보내지 마세요라고 했는 게 나온 게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의 목표는 보통 한 8% 정도를 1등급을 삼아줘요. 그다음 뒤에 한 10%, 2등급 삼아줘가지고 이건 좀 쉽게 맞춰서 공부를 좀 적게 한다는데 4%면은 상대평가 1등급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뭐가 안 좋냐면 옛날에 상대평가 때 보통 경제를 기준으로 하면요. 영어를 보통 2등급 기준으로 잡거든요. 근데 2등급 기준으로 했는데 절대평가는 영어 쉬워지기 때문에 3등급 했어요. 죄송해요. 3등급 했는데 이제 절대평가를 하면은 영어가 쉬워지기 때문에 3등급 하면 안 되잖아요. 2등급으로 줄였어요. 자 그럼 뭐다? 절대평가는 영어를 쉽게 했기 때문에 이 등급을 3에서 2로 줄였는데 오히려 애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점수를 못 맞추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팍팍 떨어져요. 참고로 영어를 전략 과목으로 하는 애들 많아요. 수학을 포기하고 그 애들 보통 뭐냐? 문과애들. 수학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수학이. 일정 퍼센트 올라가면 안 잡아져요. 타고나야 돼요. 자 그래서 요번에 수능처럼 물론 한국사는 쉬워요. 한국사는 애들 이제 농담으로 뭐라고 하냐면 1, 2등급 못 가면 정말 공부 정말 안 한다. 그래서 한국사는 나중에 보통 고3 때 가서 보통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가지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쪽은 아마 조금 수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 영어 절대평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도 이걸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하고 사회가 요번에 제일 많이 바뀐 거예요. 사회는 뭐가 바뀌었냐면 총 17개 중에서 2개를 체크하거든요. 선생님 왜 17개요? 사탐이 9개고요. 과탐이 8개예요. 어릴 때
어머니 옛날에 공부하셨을 때 보는 거 많이 들었죠.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와 사상 이게 나왔잖아요. 요 중에서 보통 2개씩 해요. 근데 어머니는 생각할 때 아니 17개 중에 왜 2개라고 해요? 사탐은 9개, 과탐은 8개니까 문과는 9개 중에 2개, 이과는 8개 중에 2개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입시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일부 중하위나 중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사탐의 부담감을 줄여주려고 이과 학생들도 그 탐구학의 부담을 줄이려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사탐 2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과인데 선생님 저 문화심지 너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걸 선택한 다음에 따가지고 들어가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위권 학생들 뽑을 때 그렇지 중상위권 넘어가면은 아예 이과 계열, 즉 뭐 상경계열이나 공대계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물리 1이나 물리 2 아니면 화학 같은 거를 쳐야지 된다라고 명시를 해놔요. 그러니까 애들을 뽑기 힘든 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렇게 2개 다 풀어주지만 어려운 데 같은 경우는 아예 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중상위권 대학교 보내는 애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금 9개하고 8개 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다 합쳐져요. 합쳐지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예외적인 상황 말고 보통 이과는 문화생 중에서 자기가 2개를 공부하고 문과는 이 9개 중에서 2개를 공부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니까 애들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표준 점수 차이 때문에. 표준 점수가 제일 차이 많이 나는 게 제일 높은 게 뭐냐? 물리예요, 물리. 물리 정말 빡치거든요. 그래서 물리 때 이 2개를, 이 1이고 17개를 다 합쳐가지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게 문과이과를 없애주는 거예요. 다 합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다 치는 게 지금 현재 고1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고1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 내신은 그렇게 하는데 수능 칠 때는 또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정책이 좀 이상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원래 수능을 쳤던 고3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2학년 됐을 때는 이 탐구 과목 2개를 선택해서 공부했어요. 수능 때도 이 탐구 과목 자기가 선택해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하고 2, 3학년 때하고 공부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수능 칠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쳐요. 문과, 이과가 다. 그러면 세상에 17개 과목을 우리가 애가 어떻게 공부해요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17개를 하면 다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요 9개 중에 요 4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통사를 만들고 이 문화생지 8개를 합쳐서 4개 정도를 만들어서 이제 통과를 만들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한 거는 내년 2월달에 발표가 나요. 참고로 지금 됐다라고 하는 거 몇 개 안 돼요. 참고로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것도 지금 현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스타일이 필 뽑히면 하거든요. 그리고 알려요. 그러니까 직소를 못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나왔을 때 부랴부랴 지금 된 것도 좀 많아요. 지금 충돌이 많이 나는 게 지금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고교학점제 설명드렸는데 그거하고도 안 맞는 부위가 많거든요.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통과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반적으로 공부를 왜 많이 시키냐? 자, 멈춰하려고 하실게요.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학생들을 공부시켰던 인재형이 I형이거든요. I형이 뭐냐면 애들 딱 보면 이거 알더라고요. 한옥을 파는. 그러니까 전문가죠. 전문가. 그러니까 학년이 정말 잘해요. 근데 학년이 잘하는데 애들이 공부를 시키니까 바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인재형이 뭐냐? T자형 인재거든요. T자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지식을 익히고 그 와중에 한 개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갈수록 애들한테 좀 많은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만 잘하면 다른 걸 못해도 이해해. 그렇지만 그걸 시켜보니까 애들이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 있을 때 10개 공부하고 그 중에서 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해라. 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T자의 인재가 뜬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가 충격인데 미국이 어느 나라에서 나왔나를 제가 고이한테 물어보니까 몰라요.
지금 현재 중3한테 한자 넣나는 문자나 그러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정역기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고 할당하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뜻을 모르는 애들 많아요. 미국은 영국에서 나왔죠. 청교도들이 탄압을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메이플라워 타고 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세계사를 안 배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자를 몰라는 저 진짜 충격이었어요. 중국이라고 그러니까 진짜요? 그래요. 중3이 중3. 그리고 원정경기는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고1 한테 고1 한테 설명을 하니까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애들은 심지어 몰라요. 근데 좀 애들 상식 있는 애들은 알아요. 그리고 할당하다 이거는 주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나눠서 주는 거예요. 기부하고 똑같은데 그거 좀 더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제조하다는 그나마 좀 많이 알아요. 메이크에 조금 격 있는 단어죠. 그리고 열망하다 이거는 원하다에 좀 더 격이 높은 단어예요. 영어는 좀 틀리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취지로 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모르니까 바꾸자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면서 밑에 교육부의 홈페이지에 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암기주가 아닌 논리적 사고 역량, 그러니까 논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 다음에 융합 평가로 진행한다 수축돼 있죠. 근데 논리적인 사고 역량, 논리적 사고 역량, 논리적 추론 능력.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논리가 안 돼요. 논리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다 공부시키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라 애들이 쉽게 말해서 많이 무시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애들한테 이거 제가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하면은 좀 저도 이제 충격받는 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뭔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아야지인데 요즘엔 모르는 게 당연해요. 모른대요. 그래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모르면은 창피하고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왜 어려운 말을 써? 쉬운 말 쓰면 되지. 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이걸 안 거죠. 이제 전반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탕 마탕 같은 경우는 애들 전반적인 지식을 다 올리기 위해서 17개를 각각 4개로 추려가지고 다 시켜요. 근데 요게 문제예요. 요거는 참고로 이쪽 업에 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쪽 업에 안 계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것도 지금 정부가 내년 2월달 발표할 건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있었어요. 뭐냐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1학년 때 통사 통과를 공부를 해요. 근데 2학년 3학년 때 수능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2개 선택했는 과탄 사탄을 시험을 쳐요. 그걸로 공부를 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되면 뭐냐면 바뀌면 통사 통과를 고1 때 공부를 하는데 아까 수능을 하는 데는 거 고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통사 통과를 배워가지고 고3 때만 치면은 그동안에 뭐 해야 돼요? 공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집어넣은 게 뭐냐? 일반 과목, 진로 과목, 융합 과목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제도는 이 점수가 절대평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3학년 때 덜렁 쳐야 되는 걸 1학년 때만 배우고 2학년 때, 3학년 때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 어떻게 되겠어요? 뻥 뜨잖아요. 그러면 따로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입시제도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교학점제에서 나왔던 문제를 정부에서 알고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이번에 내신 5등급제하고 수능제 바꾸면서 손을 볼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바꾸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정부가 처음에 말했던 고교학점제하고 다 틀어야 돼요. 참고로 저는 고교학점제 작년에 설명드리면서 힘들 건데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 조금 좀 뜬구름잡는 너무 이상적이에요. 너무 이상적. 그래서 모르죠. 또 뭐 방법 똑똑하신 분들 많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현재 1학년 때만 배우고 3학년 때 시험을 친다. 2학년 3학년 때 요거는 정부에서 해결을 해줄 거다. 내년 2월달에 다 되겠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입시에는 어떻게 되냐? 심플해져요.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어, 문과일각 통합. 수학, 겉으로는 문과일각 통합. 문과로 내려가니까 쉬워지죠? 한국사, 영어 똑같죠? 탐구, 아까 사탕, 바탕 같은 경우는 다 뭉쳐가지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시험제도처럼 문과일각 필요 없으냐? 하나만 다 치자. 왜 나누냐를 바꾼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컴퓨터가 안 되니까 상당히 제가 지금 문자리네요. 지금 맞는 거 하니까.
똑같이 있는데요. 요게 요 진짜 표이 이렇게 고든 나와요. 밑에 조금 돼 있거든요. 어머니 그표 넘기시면 제가 똑같이 해놨어요. 여기 마지막에 싹 넣어놔가지고 이게 안 나오나? 아 그래. 아이고 요렇게 나오거든요. 추가 검토안 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딱 나와있잖아요. 이게 파란색으로 심화 수학 한 과목 미적 분투 기하라고 있죠. 요게 핵심이에요. 수학.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심플하고 문과이과 없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거거든요. 자, 이 심화 수학을 지금 정부에서 또 발표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까 수학이 문과이과 똑같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 수학이 후퇴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무슨 일이냐면은 대학교에서 난리가 나요. 문과는 괜찮아요. 문과는 어차피 우리 치는 거 수학 치는 거 똑같아. 자, 이과, 공대 난리 나죠. 지금 또 애들이 수학 못해가지고 난리 나와서 교수님들이 1학년에서 불러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애들이 물리 안 하고 일부러 점수 많이 달라고 생지하거든요. 생물하고 지구학을 해요. 물리 안 돼서 가르치는데 수학을 이렇게 줄인다고요? 그러면 줄이면 어떻게 되냐? 심화 수학이 여기 지금 고려라고 했는데 이거를 필수로 넣는다 하면은 요 심한 수학을 예를 들어가지고 나라에서 정부를 딱 생각해보고 이거 뺄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수학 난이도를 올릴 거예요. 수학 난이도를 올린다면은 문과이과 안 나눠도 돼요. 왜? 어차피 이과 갈 애들은 수학을 잘할 거니까 난이도 올려보면 되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심한 수학을 넣자. 근데 이거는 참고만 해라 라고 하면 대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이과에서는 중4위권 이상은 무조건 바탕 쳐라처럼 문과는 괜찮은데 공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심한 수학 무조건 천연 아이들만 받아요. 시험 점수 없으면 안 받아줘요 라고 밑에 한 줄 달면 끝나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어떻게든 좋은 애들 모아요. 제가 항상 농담삼아서 말하는 게 서울대에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은 줄넘기 2,000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다 해요. 애들 그중 무조건 맞추니까. 그래서 심한 수학 같은 경우에 여기 2월달에 발표 날짜에 따라서 수학 선생님들은 그냥 항상 똑같이 웃으실 거고 이게 빠진다 그래도 웃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수능이고요. 요 수능 요게 현재 9등급 제도거든요. 그래서 요게 바뀌는 게 이제 5등급이에요. 5등급. 등급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4, 7, 12, 17, 20 이렇게 나거든요. 참고로 9등급은 유니콘이에요. 없어요. 9등급 나온 애들은 하나 찍고 자르는 애들 또 9등급 안 나와요. 네. 찍고 자르는 애들이 보통 8 나와요. 8. 9등급은 없는 거고요. 그냥 안 치는 거고요. 그게 요게 이제 현행 내신 9등급인데 5등급으로 바꿔요. 5등급 되면은 10%라고 딱 여기 일부러 표시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행 4, 7 합쳐서 11이죠. 1등급, 2등급 말에 있는 애들이 5등급으로 바뀌면 1등급 따요. 와 정말 좋죠. 거기다가 2등급은 거기다 누적해서 34%까지 2등급이 돼요. 그럼 34%면 3등급 중반까지 34%니까 2등급 됐잖아요. 참고로 현재 1등급 따면은 웬만한 대학교 다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거고 2등급 초 정도 되면 경대, 2등급 중간 경대, 2등급 말 정도 되면은 경대, 영대, 경대 내면 힘들고 영대 내면 아깝고 이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 갑자기 1대 다 되고 2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는 목적이 뭐냐면은 컴퓨터 만드는 거 상당히 참고로 요거는 제가 왜 했냐면은 요거는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센테이지가 요렇게 올라가요. 4부터 시작해서 딱 중간 산. 이 퍼센테이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내신 5등급을 했는 게 뭐냐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좀 이따 고등학교 이야기 드릴 건데 100명 중에 4명만 1등급이거든요. 근데 점수 1점 차이로 5% 됐어요. 그럼 2등급이에요. 그럼 1등급과 2등급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앉아서 하는 세계예요. 대학교 원서를 못 내요. 그럼 이러면 안 되겠다. 거기다가 애들도 술잖아요. 최근에 지금 좀 있으면 뒤에 나오는데 경암중학교 같으면은
지금 원래 1학년 80명대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폐교됐어요. 감산중학교가 옛날에 90몇 명, 남중이죠. 남중이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중이 옛날에 90명이어가지고 학교 폐교됐어요. 그리고 감산중학교라고 있었어요. 지금 거기 감산초 옆에 센터 있잖아요. 저 그때도 애들 가르쳤는데 감산중학교도 100명 이하가 돼가지고 폐교됐어요. 옛날 같으면 폐교대회 좀 돼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적은데 아니 한두 개 1등으로 딸라고 애들 막 진짜 막 충분할 거 공부 안 되겠다. 좀 넉넉하게 주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3등급은 학생들은 5등급 정도면 2등급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애들은 숫자상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조금 낮겠네. 그리고 2등급 만 애들은 1등급으로 상승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점수를 통해서 등급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이것은 대학교도 머리를 쓰겠죠. 대학교는 그냥 가만 안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학교가 어려움을 겪어요. 왜? 옛날에 2등급을 뽑아요. 예를 들면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로 뽑는데 한 1.12를 뽑아요. 그럼 한 2%. 근데 1.12 정도 되는 게 1등급이란 말이에요. 걔들 생각할 때. 근데 이제 5등급제로 되면 아까 9%, 10%, 7%도 1등급이에요. 근데 옛날에 2등급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다 1등급. 그럼 대학교가 이제 힘들겠죠? 그럼 이제 대학교가 거기에 맞춰서 뭐하냐? 면접을 하겠죠. 그럼 쌤 면접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요? 면접 때 다 물어봐요. 너 학교 다닐 때 무슨 거 들었니?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는 왜 해놨냐면 면접과 논술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면접과 논술 둘 중에 한 개만 할 수 있어요. 논술 시험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본고사는 불법이거든요. 금지돼 있어요. 근데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본고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합격을 2배수, 3배수 받고요. 그 다음에 논술 치자인데 쉽게 말하면 어머니도 논술이 아니거든요. 이과 논술은 수학 문제고요. 수학과 문제. 그리고 문과 논술은 사회 국어 문제예요. 논하시고 이런 거. 그건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버리면 어차피 똑같이 돼요. 그리고 학교 내신이 변별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정시가 올라가겠죠. 정시는 그나마 딱딱딱 상대평가 나눠줍니다. 그 현재는 정시가 40%거든요. 근데 40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수시 때 냈잖아요. 수능 쳤잖아요. 제가 오늘 제자한테 연락하니까 재수하고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하는데 최저를 못 맞춰요.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공백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능으로 대학 가는 애들이 한 45% 된다고 하시면 돼요. 45%. 그래서 정시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이걸 바꿀 때 이거 이렇게 다 맞게 대학교에 푸시도 많이 가야 될 거예요. 너희들 혹시 내신 같은 거 있는데 면접이나 논술 같은 거 많이 쓰지 마라.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에서 일단 발표를 했는데 손을 대야 될 건 많아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대학교 바뀐 거고요. 그 뒤에 게 이 우리 동네 중고등학교인데요. 요거는 이제 짧게 됩니다. 어느 학교가 우리한테 맞을까인데 첫 번째 학교를 선택할 때 이걸 보자고요. 선발효과하고 학교효과가 있는데 선발효과가 뭐냐면 포항제철고가 선발효과를 정말 많아요. 선발효과는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요. 참고로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는 애들 뽑을 때 입학 설명할 때 해요. 공부 다 시켜서 보내라고. 우리는 고등학교 가서 비교과 같은 경우는 책임지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잘하는 애들 뽑죠. 중학교로 치면은 원화중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모으고 백원중학교 그런 애들 다 모여요. 학교효과는 평범한 애를 받아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성서중학교 성서효과가 영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좀 해요. 열심히. 그리고 원화중학교는 선발효과도 있고 학교효과도 있어요. 대거중학교 같은 경우 시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성서, 원화, 그리고 대거는 서술평가 때 부분 점수 없어요. 빡세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좀 해요. 이 효과를 이제 생각하시고 학교를 보셔야 돼요. 지금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가 이제 중학교 한 8개 정도 되는데요. 경암, 대건, 상서, 세골리, 성당, 성서, 원화, 효성중학교 되는데 참고로 영산중은 뺐어요. 그리고 성주중도 뺐고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 잘 안 오더라고요. 올해 기준 81명이에요. 경암중학교. 왜냐 같은 경우는 이제 폐교대가 되는데 어찌어찌 가요. 시험 난이도 낮고요.
요번에 3학년 중에 100점 제외하고 유일하게 나왔어요. 와. 근데 여기 말하다시피 시험 난이도가 낮다는 말은 공부량이 적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애가 공부를 좀 슬로우 스타터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보내셔도 돼요. 가서 애가 이제 사춘기 지나고 철 때까지 공부를 이제 공부보다는 좀 안정화시키는 데 보내셔도 괜찮아요. 경험하면. 다음에 대건중학교는 200명이에요. 애들 틀리죠. 대건중학교 같은 경우는 월성동에서 많아요. 대건중학교는 공부 잘해요. 시험 난이도 높아요. 수업 시간 타이트하고요. 문법 설명 잘이고 공부 남기 많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어려워요. 교과서도 유일하게 독특한 거 써요. 같은 거 안 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수형 평가 점수에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개만 틀리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거기만 살아남으면은 애가 고등학교 가서 적응을 잘해요. 고등학교는 서술형 평가 점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서술형 평가가 3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오지선다행 다 맞춰도 서술형 몇 개 날리면요 그냥 2, 3등으로 쑥 내려가요. 그래서 대거는 애가 거기서 적응만 하는 건 잘해요. 근데 적응하는 애들 자체가 다른 애들이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성동 애들이요 장기동이나 감산동 성당동 애들보다 공부 잘해요. 솔직히 시인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 갈 때는 좀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가면 빡치다 이야기해요. 근데 공부를 하려는 애들 가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상성중학교 114명이거든요. 평범해요. 평범해. 수행평가도 평범하고요. 학교 양이 적다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이에요. 그냥 보통.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학교 가서 그냥 적응 잘하고 그냥 학교 그냥 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뺑뺑이라가지고 뭐 잘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학교에서 요거는 그럴 거고요. 다음에 세월리 중학교 148명. 적진 않죠. 시험 난이도 이것도 평범해요. 상하고 비슷해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세월리 중학교 양아치들 별로 없어요. 어머니들 세월리 중학교 보내시면 맨날 걱정하시는데 별로 없거든요. 애들 물어보면은 양아치와 그 평범한 애들은요 공존을 안 해요. 서로 이야기 안 하고요. 서로 노는 재미없어가지고요. 애들 별로 신경 안 써요. 다만 어머니 아시다시피 신인 애들 몇 명이 눈에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세월리 중학교 별로 안 좋다는데 이러는데 괜찮아요. 어딜 가도 다 안 좋다고 해요. 다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세월리가도 그냥 평범해요. 조금 비추해요. 원심이 맞아요. 그리고 성서중 244명이죠. 많죠. 시험 난이도 높아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8개만 된다는 것도 엄청 큰 거예요. 어머니 아시다시피 여기서 조금만 멀리 가면은 서구 쪽에 가면은 그것만의 중학교 한두 개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맨날 같이 주고 가는 거죠. 그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런 학교에서도 선택하실 게 많아요. 그래서 8개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까요? 그리고 이 원화중학교 167명이죠. 시험 난이도 높아요. 참고로 원화중학교도 공부 잘해요. 네. 수행평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 양도 많아요. 참고로 시험량이 지금 중학교 2학년 시험 기간인데요. 원화중학교 하고 성당중학교 하고 합치면 시험량이 한 1.8배 정도 돼요. 원화가. 성당은 교과서 2개 끝. 근데 원화는 해피투게더라는 거 지문 20개 하고요. 그리고 모올리딩이라는 지문 2개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교과서 2개 분량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내면은 괜찮아요. 단 애와 이야기를 충분히 한다면 혹시나 네가 가서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단다. 그래도 괜찮니? 그럼 애는 좀 괜찮다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인지해 주셔야 돼요. 왜냐 애가 요번에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내신 5등급 나와 5등급제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어떤 부모님들은 야 이제 옛날에는 내가 자사고를 못 보내고 이제 외고를 못 보냈는데 이제는 보내야지 라는 꿈을 꾸시는데요. 거기서도 어차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잘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꼴찌가 생길 수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뭐 꼴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도 버틸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3개 학교는 애하고 이야기를 잘 하신 다음에 보내시는 게 맞아요. 네. 딴 학교는 그냥 가면은 가방 들고 다니면서 착하게 아이고 우리 딸 착하네 그러면서 하시면 되는데 딴 학교 아까 3개 학교는 가면은 조금 애가 못 따라가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원화도 뭐 어차피 공부 잘하고요. 고등학교는
옛날 설명 다 했어요. 근데 참고로 대구 외고 대구 1가고 개성고 보내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은요,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오세요. 설명 안 해요. 대구 외고 보내실 거면요, 그냥 영어 성적 100점 하시면 되고요. 그 대구 1가고 보내실 거면요, 내신 한 3% 정도 되고요. 수학하고 과학 잘하면 돼요. 잘한 다음에 오시면요, 그냥 자기소개서 몇 개 적어가지고 내면 돼요. 시험 치고.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솔직히 딱 깨놓고 7개만 설명해요. 옛날에 또 많이 설명했거든요. 근데 관계없는 거 하나씩 봐야 뭐 필요 없고요. 상호고 잘 안 가요. 네. 성소고 할 정도면요, 애가 내신은 불안해서 그래요. 아, 내신은 불안한데 밑에 바닥 깔아줄 애 없을까? 그럼 남자애들이 바닥 깔아줄 건데 그래 가는 거니까 가면 그냥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일반 7개만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2028년부터 고등학교 때 논서술형 평가 확대돼요. 이걸 제가 왜 했냐면은 아까 제가 3강 학교가 왜 3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술형 평가 때 구분이 없었다고. 현재 지금 현행 그 고등학교는 서술형 평가 30%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야, 교육부 요걸 잘 짜라. 서술형 100% 한번 해볼까? 가 돼요. 근데 100% 하면 시행되려면 언제냐면 지금 이 100%가 적용받는 애들은 쉽게 말하면 그 중학생이 아니고요,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5, 6학년도 오시라는 게 많은 거냐면 고등학교 그 지금 중2는 2028학년도 수능에 영향을 보잖아요. 근데 논서술형 평가 확대는 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잖아요. 그 내신 고등학교 1학년보다 지금 초5부터 들어가요. 근데 서울에서 이걸 먼저 시행할 거예요. 지방은 늦게 들어가요. 참고로 옛날에, 아주 옛날에 18년 전에는요, 서술형 평가가 없었어요. 단답형이 있었거든요. 중간식이 나와서. 그래서 서술형 평가가 확대됩니다. 애들 영어를 못하니까 늦게요 라고 했는데 대구에 저는 안 내려올 줄 알았어요. 애들 설마 애들 안 그래도 공부 못하는 애들 좌절하는데 바보가 안 들리나? 했는데 5년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진짜 여파가 컸어요. 저희 그때 충격과 공포였어요. 애들이 하나만 적는데 주어 동사 찾고 원화중학교하고 대건하고 성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단어를 놔두고요, 언스크램블 순서 배열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의 단어를 이용하여 문맥에 맞게 변형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글의 시제에 맞게, 또는 한글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it 있고요, time 있고요, yesterday 있어요. 그러면 is 8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애들이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암기어로식 다 됐는데. 근데 그때도 여파였는데 논서술형 평가 확대되면 100이면요, 영어 못하는 애들 맨날 지문 아시잖아요. 학원 가가지고 그냥 멍때려 보는 애들 빵점 나와요. 무서워요. 그래서 100은 안 될 것 같은데 느려도 아마 눈치 보고 느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어머니도 모르셔서 고등학교 가잖아요. 서술평가 되면 죽어요. 죽어요. 중학교 양호인 8배 정도 되는 양인데 그걸 서술평가 하면 애들요, 극과 극으로 날려요. 영어 잘하는 애들 좋죠. 수 보고 나서 다 죽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 죽죠. 여기 제일 화두가 돼요. 경덕 영어인데요, 모르시는 분 많은데 경동 영어도 은근히 좀 가요. 서구에 있는 학교인데요, 딴 거 없어요. 얘들은 그냥 일반 학교인데요, 153명 153명이면 어머니 1등급이 몇 명 정도 나와있어요? 한 5명? 근데 문이과 나눠보세요. 한 명이죠. 이과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애들 적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 1등급이면 나머지 2등급. 그러면은 전교 1등 안 하면 이과에서 전교 1등 안 하면 인수를 뭐 하잖아요. 적당한 수업료가 교양을 말은 뭐냐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공부 싫어하는 건 아니고 공부를 너무 힘들어하는데 인계는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 여기 가라 그래요. 가면은 점수 따고 재미있어요. 참고로 재미있어야 좋은 거예요. 교과서, 보충교재 당연히 뭐라 그러잖아요. 보충교재는 뭐 쓰냐면 그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 모의고사를 편집한 보충교재예요. 시중에 파는 거, 올림포스 뭐 전에 모의고사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교과서가 모의고사. 수업량이 이게 제일 적어요. 이 경기고사. 경화여고는요, 148명 21년. 융합 학급은요, 그냥 융합이에요. 융합은 그냥 이것저것 써먹는 거. 학급 하나 있는데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별 소식이 없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그 뭐 효과가 봤다는 말은 없어요. 나온 지가 작년이거든요. 근데 단어가 바뀌었죠. 많은 수업량과 교재 많아요. 경화는 많아요. 교과서 많고요. 보충교재 많고요. 당연히 모의고사 쳐요. 그래서 아까 경덕보다 한 1.3배 4배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경화여고 가는 애들은요, 중학교 때 영어가 쉬워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쉬워야 돼요. 영어가 중학교 때 힘들면요, 어려우면요, 고등학교 가서 헐떡헐떡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게 또 당연한 거고. 어려워. 그래서 경화여고는 경덕보다 시험 문제가 많고, 시험량이 많다. 아시면 되고요. 성인 여고거든요. 262명 많죠. 많아요. 근데 성인 여고 같은 경우는 성인 여중 애들이 많아요. 성인 여중. 성인 여중도 제가 뺐는데 성인 여중 서술형 평가 문제를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서술형 평가가 세요. 여기는 보충교재가 없죠. 적당한 수업량이라고 했어요. 참고로 이 적당한 수업량이라는 말은 이 할만하다고 해요. 할만하다고. 보충교재 없잖아요. 교과서 전년도 모의고사. 전년도 모의고사는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나눠주세요. 보충교재 사지 말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모의고사를 왜 공부하냐면 그게 수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항상 복습을 해야 돼요. 참고로 저희 학원의 중학교 2, 3학년들은 수업 교재가 모의고사 편집법이에요. 그게 수능이에요. 수능.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수능에 포커스 맞춰서 공부시키는 거죠. 수능. 근데 난이도는 경화 워낙 많죠. 워낙급 과중 부합급. 과중을 버리시려면은 공부 많이 시키세요. 여학생들 수학 정말 안 돼요. 이거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니고 진짜 수학이 안 돼요. 근데 과중 가는 애들은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정말 분위기도 달라요. 물론 분위기는 그때 때문에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요. 이과하고 문과는요 어머니 분위기가 영상 달라요. 저 때는 어머니 때나 문과는 나는 국어가 좋아. 나는 문과로 가야지. 제가 저기 수동고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12반이었는데 저 때는 문과가 5반이었어요. 이과 7반. 근데 지금은 어머니 달고 같은 경우는 문과 2반이고 그 이과 7반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공부를 조금 안 돼서 이과를 간다는 좀 인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중을 보내시려면 공부 정말 마십시오. 과중은 어느 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일반고도 또 있어요. 199명인데 연합금이라고 했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문과 같은 경우는 한 3등, 4등, 1등 정도. 그러니까 애들이 많은 데를 보내시는 게 좀 나아요. 그래야지 등급에 살살 걸릴 수 있거든요. 많은 수업량, 근데 수업량 많아요. 수업량 많아요. 교과서도 있고요, 보충교재도 있고요, 당연히 모의고사 있어요. 수업량 정말 많아요. 제가 경화하고 원화하고 그 학교인데 원화여고 같은 경우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교과서 2개, 보충교재 지문 27개. 근데 그 보충교재 지문 2개가 중학교 교과서 1개하고 똑같아요. 그냥 보충교재 지문만 해도 중학교 14배.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죠. 당연히 모의고사는 이번에 뺐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고등학교 보낸 지금 2, 3학년만 됐던 어머님은 아실 건데 모의고사가 3, 6, 9, 11 치거든요. 근데 올해는 11월달 안 쳐요.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조금 교육부가 바뀐 게 뭐냐면 원래 3월달 모의고사는요 3월 둘째 날 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컴플레인을 해요. 고등학교에서 뭐 배웠다고 고등학교 모의고사 치라고. 근데 그거는 그래서 제가 항상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사교육 조상이다.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보내시다 라고 했는데 올해는 3월 말에 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11월 달 돼가지고 원래 수능 치면 다음 주에 치거든요. 이번 주에 원래 쳐야 되는데 밀렸어요. 12월 19일. 그래서 이 당일 모의고사 빠졌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들어가면은 지문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10몇 배만 적게 하면 8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어만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한국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적으면 다치잖아요. 죽죠. 거기다 수행평가까지 있거든요. 오늘 원하여고 영어 발표했는데 지금 시험 2주 남았어요. 2주 반 영어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맨날 해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어머님이 해주실 자신 없으면 학원생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저는 맨날 해줘도 애들이 놀아요. 이런 게 있어요. 진짜 힘들다 그러는데 안 해요. 다음에 경원고. 과중 3반이죠. 경원고는 빡세요. 경원고는 아까 말했다시피 8단계면 보내셔도 돼요. 경원고는 진짜 학교 효과 저기 보세요. 야자 안 빼줘요. 딱 빡세요. 그래서 학원에서 힘들어요. 딴 데 달고 같은 경우에 야자 다 끈대요. 별로 신경 안 쓰시거든요. 지금 사고만 치지 마. 이런데 빡세요. 그래서 과중 같은 경우는 원래 빡세고요. 일반도 빡세요. 애들 공부 잘해요. 조직해져 있고. 그래서 애가 남학생인데 체력 빼고 불이 좀 탈 것 같으면 보내세요. 다만 이제 멀어서 문제죠. 그리고 산사태도 조심하시면 돼요. 원래 여름에 비 와가지고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욕했어요. 아니 왜 꼭 3일 때 학교 쉬냐고. 근데 뭐 잘 되겠죠. 재미를 알니까. 하여튼 경호는 명문이에요. 달성고등학교 300명 가까이 되죠. 남학생들은 저는 항상 그래요. 달고가라고 해요. 달고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기 가면은 애들 내신을 가요. 그리고 저는 애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 자동반은 최소한 못해도 영대만 가자. 영대만 가자. 근데 아까 경원에서 예를 들면 4등급이잖아요. 4등급이면 아까 23에서 40인데요. 달고는 그 정도면 3등급 가요. 참고로 3등급 정도면 영대를 가요. 참고로 영대와 계대의 취업 퍼센테이지 엄청 차이 나요. 진짜 차이 나요. 그리고 영대면 괜찮죠. 경대에서 영대, 동아대, 부경대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달고 같은 경우는 가면은 무난하게 저 가서 공부하게 하는데 일부러 학교 효과를 보려고 제가 잘 보내요. 아직 제가 제자한테 연락을 못 받았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건중학교 전교 4등인데 걔가 과거를 갈까 일반고를 갈까 그러니까 걔가 아주 똑똑해요. 아주 똑똑해요. 저는 한 번씩 이야기하면 제 동년배하고 이야기하는 느낌 드는데 뭐 회계했냐? 이런 물어봤는데 걔가 일반고 가라. 야, 우리 엔데가리 하자 그래서 그 달고를 가서 이과 전교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이 마지막 끊기 전까지 끊을 때 그 정도 그때는 자기 스케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좀 끝낼지 끊어요. 끊기 전에 자기가 했던 성적이 의대는 조금 걸리는데 웬만한 의대는 다 가요. 정도예요. 근데 걔가 과거를 갔으면 아마 서강대도 못 갔을 거예요.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학교 효과가 그런 거예요. 애 괜찮은 애 가가지고 거기서 분위기 잘 타서 잘한다 이러면 애가 좋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원장님이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하셨는데 달고는 잘 챙겨줘요.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가지고요 자소서하고 컨설팅 학교에서 다 대줘요. 참고로 어머니들 받아보신 분이 없는 분이 대답하실 건데요. 컨설팅 제대로 가려면은 한 2시간에 한 50만 원 나와요. 50만 원. 그리고 어떤 데는 이것도 안 돼요. 현금으로. 근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해줘요. 그래서 달고 같은 경우는 애가 좀 대접받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8단계 아니다. 지금 한다 그러면 보내셔서 중상위권만 해도 괜찮은 효과를 갖고 대원고는 이제 원래부터 일반고죠. 268명인데요. 많은 수령량과 교재라고 했는데 대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고가 바뀌었을 때 뭔가 이제 일내겠다 싶었는데 사실 조금 안 좋아요. 그냥 대건고 이번 퀴즈 시간인데 혹시나 제가 컴퓨터가 너무 고급돼가지고 제가 속을 마음이요 막 불안불안했거든요. 표시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혹시 한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국어쌤 끝나고 나서 같이 질문할게요. 제가 시간이 제 수업 끝났고요. 2부 때로 좋은 정보 만큼 많으시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컴퓨터가 좀 느리다고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학생이 많으니까 일단 좀 써야 되는데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은 쓰는데요. 그 X 하면 돼요, 학생. 잠시만요.
그레이크. 혹시 뭐 화장실 가시고 싶으신 학부모님이나 안 계세요?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 어머니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예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중간중간에 퀴즈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 쿠폰이거든요. 스타벅스. 그래서 요거 바로바로 제가 마치시는 학부모님들께 바로바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빨리 제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치시기 전에 그 설문조사를 저희가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설문조사 그 링크 보내드렸으니까 확인 부탁드릴게요 하시면 들어가셔가지고 좀 작성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퀴즈용으로 또 링크를 이미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마지막 쯤에 한번 이제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여기에서 원래는 풀려고 했었는데 너무 컴퓨터가 조금 느린 관계로 이제 개인 그 핸드폰을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는데도 떨려요. 그래서 그렇지만 열심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국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국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은 국어가 이제 이거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적 의미는 한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어, 뭐 한국어죠. 근데 한국어, 우리나라의 언어에서 이제 예시문을 보면 요 교과목에 대한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쓰는 말에 대한 게 아니라 교과목으로서의 국어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국어를 왜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어 공부는 왜,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읽으면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공부에 대한 어떤 이제 편견, 혹시나 또 가지고 계실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바꿔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교과목으로서의 국어이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요전 시간에 저희 이승목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것들에 대한 건데, 이제 내신 5등급으로 바뀌는, 네, 현재 중2부터죠. 현재 중2부터 X는 X 현재 중2부터죠. 현재 중2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고교학점제, 그리고 내신 5등급제. 요건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요 제도 아래에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핵심어들, 독해력, 그리고 내신 국어, 수능 국어,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주역들이죠. 현재 중2 이하 학생들은 이제 요 바뀌는 제도 하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요거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다음은 현재 트릭하면 되나요? 네. 아니 그 그레이크 하면 돼. 제가 방금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퀴즈 드릴 거거든요. 자, 방금 이제 답이 노출됐거든요. 제가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자, 그럼 퀴즈 드릴게요.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게 중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학년으로는 그 연도로는 몇 년도일까요? 2028 아닙니다. 2027 아닙니다. 연도로 말씀. 현재 그러니까 현재 중2 학생들이 고1이 되는 시점. 2009. 그거는 그 아이가 태어난 거. 2009년. 맞습니다. 2009년. 진짜 드릴게요. 우와.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물 조금 마실게요. 그게 너무 맛있네. 그게. 제가 못 들었나 봐요. 2020년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답이 잠깐 노출됐었어. 그래서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09년도생이 맞아요. 09년도생이 맞고 이때부터 고교학점제랑
그다음에 202 교육 과정이 같이 시작이 돼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범 학교가 많죠. 시범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2025년도부터는 전면 그냥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현재는 2015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2 교육 과정, 그러니까 개정 교육안이죠. 개정 교육안으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중2 학생들부터 수업을 듣게 됩니다. 저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사실 교과서가 다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바뀌면 기존의 뭐 그것과 관련된 문제집들, 자습서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2022년, 그러니까 2025년 2022 교육 과정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나 퀴즈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잠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고교 학점제와 2022 교육 과정 2022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바뀌는 내신이니까 앞에서 조금 들으셨을 것 같고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요건 이제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학생처럼 이제 학교에서 진로와 흥미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강하고 뭐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으로 모두 이수와 졸업이 가능한 제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한 학점당 지금 보면은 50분 수업이잖아요. 50분 수업을 16번 들어야지 1학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지금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들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셨겠지만 작년에 이제 이게 기사로 떠들어졌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고1까지만 이제 상대평가를 하고 2학년, 3학년은 절대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 선택 과목에서 그러면은 너무 그렇게 되면 1학년의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그 논란 덕분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바뀐 입시 제도를 보면 2월에 확정이 된다라고 정확하게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지금 확정된 상태인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전학력 등급이 이제 1에서 5등급 이제 내신이죠. 내신 등급이 1에서 5등급으로 정해지고 성취도 A에서 E까지 같이 나란히 경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런 입장에서 본다면 내신이 조금 부담이 완화가 됐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지금 한 4등급 초반까지 4등급 초반까지는 2등급이랑 거의 비등비등하더라고요. 지금 밖에는 1에서 5등급까지 계산을 해보면 근데 사실상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 그 학원에 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4등급을 겨우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거는 2등급까지 뭐 3등급까지 이렇지만 석차가 같이 경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포인트냐면 원래는 석차가 같이 이제 표준 변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봤을 때 얘가 4등급인데 4등급 이렇게 석차를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앞에 잘하는 4등급인지 뒤에 조금 이제 5등급에 가까운 4등급인지 그런 걸 보고 학생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였다면 그게 이제 다 기재가 됐다면 이제는 그냥 석차는 같이 나오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1등급이면 다 똑같은 거예요. 2등급이면 다 똑같은 거. 그래서 내신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유리하게 되는 거죠. 내신이 조금 약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을 한번 보시면 그럼 이런 제도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행 국어가 어떤지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수능을 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시라고 거기 파일 안에 그 수능 시험지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기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지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 2024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요거를 보시면은 우리 친구들이 올해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풀었구나.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워져요. 그 앞에 것들은 조금 쉽고 뒤에 것들 지문을 보시면 잠깐만 읽어보실 시간을 드릴게요. 저도 풀어왔습니다. 그 당일날에.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사실 다 풀지는 못했어요. 시간에 신경 안 쓰고 풀어가지고 사실 너무 떨리는 거예요. 혹시나 틀릴까봐.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다 맞추긴 했습니다. 한번 다들 보셨나요? 잠깐 불좀 켤까요? 잠깐만 불 켤까요? 요한이를 안 보여요. 불 잠깐만 켤까요? 요한이를 안 보여요. 유한이 씨, 키가 작아서 안 보신다니까. 켤까요? 굳이 키로 가지 마시고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걸로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걸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들은 우리 학생,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치게 될 거라는 거를 한번 이제 저는 느껴보시기 위해서 이제 드린 거였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현행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그 번호만 한번 보실게요. 지금은 문학 독서는 공통이고, 그다음에 화작은 학법과 작문이고요. 언매는 언어와 매체입니다. 요거 두 개는 선택을 해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부터 보시면은 이제 독서부터 보면 1에서 17번이 독서 문항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킬러 문항이 많이 나온다라고 전해지는 비문학. 관련된. 근데 비문학에서는 이제 요거는 주제가 되겠죠. 소재들이 되겠죠.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주제통합. 주제통합은 얘들 다 섞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현대수필, 고전수필. 그러니까 현대랑 고전이랑 나뉘고, 끝갈래는 뭐 연극, 대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인데, 이걸 다 배웁니다. 이걸 다 배우고, 이것도 다 배워요. 다 배우는데 이제 연계 EBS 연계가 된다라고 이제 많이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학에서는 세 지문이 연계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교재, 혹은 뭐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교재, 그 EBS 교재에서 이제 3개 엄청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막 책이 두꺼운 게 한 2권 정도 되는데 그 많은 거에서 3개가 나왔어요. 근데 3개가 나온 거는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진짜 많이 나온 거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 지문이 다 연계가 되긴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소재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그 문학은 그대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시 작품이면 시 작품이 그대로 나오는데 독서는 어떠한 뭐 예를 들면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그냥 다르게 글을 쓰세요, 새롭게. 그래서 이거는 내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소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를 풀 때 훨씬 마음이 좋겠죠. 그런 식의 어떤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사실 요거는 이제 곧이어 한국까지 한번 언어와 매체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이걸 풀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풀면서 선지는 처음에 딱 읽었는데 선지래 그 지문 약간 여기 나오는 그 비문학이나 이런 긴 글 요거 요런 걸 읽었을 때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좋다, 쉽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읽다가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그 정말 어려운, 진짜 어렵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었던 그런 수능 연도의 문제를 보면 읽다가 막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는데 올해는 지문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한 번 읽으면 이해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2번, 3번 읽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학생들한테는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보통 기존은 그러니까 지금 올해 어떤 그 방향이 뭐냐면 킬러 문화를 없애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존 윅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존 윅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잘생긴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그 영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존 윅이 이제 킬러예요, 킬러.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었어요. 킬러 문항을 없애고 존 윅을 데려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선지들이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선지가 있거나 혹은 2개, 3개가 다 답인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의 어떤 깊이를 논한다면 뭐 예를 들면 평소의 생각의 깊이는 수심이 100m가 한정인 거에서 50까지 가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수심 한 7, 80 어떤 것들은 90 이상으로 갈 생각을 엄청 깊게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있는 안에서 문제를 풀 때는 제 최종 난이도는 굉장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역시나 이제 뭐 이런 국어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신 어떤 이제 언론을 봐도 그렇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저희 이제 남학생 한 명은 죽는 줄 알았다고 사망할 뻔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 올해 수능은 그랬다라는 거, 그걸 지금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바뀌는 수능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2028년도 수능이죠. 요 수능이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치게 되는 수능이에요. 그 포인트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때부터는 약간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치는 수능 시험인데 화법과 언어.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요 언어에서 언이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언어 들어가고 화법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독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문 여기 있고, 그죠? 문학 있어요. 그래서 빠지게 되는 거는 여기 한번 보시면은 독서, 문학, 독서 다 들어가고 화법과 작문 다 들어갑니다. 근데 기존에 요게 지금 수능 치는 거 이전에 이랬고, 자 여기 언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서 언어가 문법이거든요. 언어가 문법이고, 근데 매체가 지금 수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매체 문항은 어떤 거냐면, 뭐 요즘에 아이들 매체가 SNS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에 이제 글이 SNS라고 치고 이렇게 뭐 글이 쭉 나와요. 그럼 거기에 나타나는 그 정보들에 대한 걸 또 묻는 문제가 매체인데, 이게 지금 빠지게 되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 없어요. 그냥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체는 아이들이 그렇게 비중 있게 배우지도 사실 않을 뿐더러 필요한 것들, 큰 어떤 주인공이 되는 어떤 것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뀌는 국어. 그래서 이제 현행 국어는 이렇고, 자, 바뀌는 국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눈으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하시게 되면 2025년 전면 시행 바뀌는 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수능과 내신을 제가 통합해서 적어가지고 2025년이라고 말을 썼고, 그 202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바뀌는 국어인데, 이제 현재 중2부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도적으로 바뀌는 거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전부 내신 5등급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전과목 A에서 E 절대평가, 그리고 상대평가 1에서 5등급 되는 평가가 같이 병기가 된다는 거.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것들, 뭐 과학 실험탕 뭐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목들은 이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A에서 E까지만 이제 기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바뀌는 국어에서 제가 바뀌게 되면 교과서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뀌는 교과서를 보면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렇게 되고, 제 생각에는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가 요거는 잠시만요. 얘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아마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이고,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에서 이제 화법과 언어, 화법, 그 다음에 언어가 문법이죠. 독서가 비문학이고 장문, 그리고 문학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요런 거, 요거와 요거는 수능 내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위에 두 개, 위에 요 두 라인.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요거는 수능에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내신 국어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내가 퀴즈를 또 하나 드릴 거예요. 네, 집중해 주세요. 적어왔어요. 퀴즈 혹시 모를까? 바뀌는 내신 국어에서 가장 큰 변화로 예측이 되는 건 뭘까요? 이제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박 선생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 선생님 두 분 앉아 계시거든요. 학부모님 같지만 바뀌는 내신 국어에서 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우와. 우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학생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질문을 할 때는 먼 곳에서 답을 찾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논서술형 평가가 확대된다고 개정되는 그 교육 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를 수능에 넣을까 말까 엄청 이제 논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수능에 만약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채점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 매우 애매하고, 또 채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수능에는 안 넣을게. 근데 내신에는 강화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디까지 허용이 되냐면 100%는 서술형으로 내도 된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듯이 내신의 그 변별력이 좀 중요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내신의 어떤 부담은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상대 평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이 서술형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어차피 그러니까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답을 적는 거에 대한 기준은 시험 치고 나서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답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OMR 카드에서 뭐 그날 학생들이 다 내면은 기계에 넣으면 점수 산출이 다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평균이 나오겠죠. 객관식 평균이.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시고 생각보다 평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차이를 둬야 되는데 거기에서 활용하시는 방법 중에 이제 제가 관찰한 결과로는 서술형 평가에서 기준을 굉장히 높게 하시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경우에는 부분 점수를 주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분 점수 하나도 못 받았어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서술형에서 변별력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한 서술형이 조금 더 많이 확대가 될 것 같다는 거. 이제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서술형 평가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부모님들 상담을 해보면은 서술형 평가, 그러니까 서술형, 이게 그거예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는 국어를 곧잘 했었는데 중학교 가서 점수가 많이 내려갔다. 혹은 객관식은 괜찮은데 서술형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서술형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4학년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 다르죠. 중학교 2학년. 이것도 같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중학교 2학년으로 제가 통일을 했고 차이점 말씀을 드리면 자세히는 안 보이실 거지만 여기서 보시면 막 제가 막 이렇게 하트 표시도 해놓고 초등학생한테는 약간 이쁨 받으려고 제가 틀렸다가 맞는 거 이렇게 하트 표시해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런 틀렸던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를 골라라는 문제인데 초등학교에서의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요 안에 답이 다 정말 그대로 있어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학생이 못 풀었다라고 이제 그러면 학생이 자제분 중에 그러시면 안 읽은 거예요. 귀찮은 거죠. 그냥 읽기는 읽었어 엄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학교에서 읽은 거예요. 학교에서 읽은 거거나 옛날에 읽은 거. 문제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죠. 문제 읽으면서 한번 읽어봤어? 그러면 아니요. 뭐 학교에서 옛날에 읽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읽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게 바로 이제 국어를 어떤 교과목으로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혼내거나 윽박지르거나 하면 싫어지죠. 초등학교 때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절대로 전 답을 알려주진 않아요. 답을 알려주진 않고 어머님들께도 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 그러면 힌트 줄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힌트를 정말 받기 싫어하는 학생도 있지만 답을 알려줄까? 라고 하면 싫어하는 학생이 있지만 선생님 조금 도와줄까? 힌트 조금만 줘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끄덕끄덕 하거든요. 그럴 때 답이 나와 있는 부분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요, 본인이. 그럼 여기에 답이 있는데 읽어보고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볼까? 라는 식으로.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왜 우리 아이는 지문에 있는 것조차 제대로 찾지 못할까? 얘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국어에 대한 센스가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국어에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시험을 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독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문이나 문제를 읽었을 때 그것을 쓴 필자가 어떤 의도로 그 글을 썼는지가 알아야 돼요. 나가 시험 치는 당사자.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친구들은 여기에서 찾는 거가 얘네들한테 처음 부딪히는 독해력이에요. 독해력인 건 글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글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엔 쉽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이 글을 읽는 것조차 너무 어려운 거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조차.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이게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문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 그리고 6학년에 조금 가게 되면 이제 5, 6학년인데 6학년 문제인데 약간의 학습력이 필요한 어떤 이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얘가 이제 이 친구가 맞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제가 잘 안 보여서 이걸 좀 볼게요. 갑자기 공정무효 인증 표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알죠. 갑자기 공정무효 인증 표시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아는 거예요.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 걸 모르는 거죠. 그거를 지금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제 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정답이에요. 정답 문구예요.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공정무효 인증 표시가 나타났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친구도 내용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수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충실하게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지고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됐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사실상 시험을 많이 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죠 선생님? 자유학기제 맞죠? 자유학기제 때문에 1학기만 시험을 치잖아요, 맞죠? 그래서 2학기 때 거의 시험을 치지 않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행해지는 시험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2학년 때 시험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위 소설처럼 두 명의 서술자가 같은 사건을 각각 서술할 때 효과를 포인트가 뭐냐면 조건에 맞게 쓰는 거예요. 이 조건에 맞게. 그러면 아이들이 조건에 맞는 거를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내용은 내가 다 알아. 많이 했어. 교과서 학교에서도 했고 혼자 문제 풀 때도 했고 학원에서도 했고 내용은 너무 아는데 조건이 너무 생소한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근데 노력을 했어요. 긍정적인 효과와 그 다음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누어서 서술하되 또 거기서 나눠 서술하는데 거기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성인분들도 뭐야? 약간 이제 좀 뻥지게 되는 거죠. 약간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 근데 이 친구는 또 어느 정도 맞췄어요. 같은 장점, 이건 장점이거든요. 같은 장점에서 느낀 감정과 심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요거는 근데 요 정답이 있어요. 심지어 잘했죠. 정답을 보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서술자의 서로 다른 어떤 무슨 글씨 관점이 드러나며 아주 관점이 서로 달랐으니까 두 인물의 심리를 비교한다라고는 핵심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런 경우에는 요 위에 것까지 추가로 같이 알려주고 그다음에 요건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요것도 약간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생각하는 기회는 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부정적인 면은 요것도 요 부분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부정적인 부분에서 표현이 조금 이제 달랐어요. 보시면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주관적. 이게 아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어야만 맞다라고 생각해서 쓸 수 있는데 이 친구가 표현했어야 되는 거는 번갈아 가면서 여기 사실 이제 두 명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소설인데 번갈아 가며 사건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초점이 계속 변하고 한 서술자의 내면 세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뭐냐면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 친구가 표현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한 서술자 내면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관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를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변화를 시키고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시켜야 돼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일부의 서술형 문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잡아줘야 됩니다. 생각을 하는 것을 이런 문제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수업 시간에는 뭐라냐면 일단 개념을 배우고 나서 이 문제를 같이 문제 독해를 합니다. 문제 독해를. 이 문제는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긍정적인 게 뭘까, 부정적인 게 뭘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까지 적어줘야 되고 근거는 어떤 식으로 적는다라고 하는 문제 독해가 들어가야 돼요.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문제는 안 넘어가요, 선생님. 이제 넘어갈 거예요. 네. 가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 퀴즈를 좀 낼게요. 잘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자, 예상하셨던 대로 중복 쿠폰은 안 되는 걸로 할게요. 자, 이 스텝이 4개가 있어요. 자, 스텝이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스텝은 몇 번 스텝일까요? 네, 자, 가장 먼저 손들었으니까. 맞습니다. 어머님, 자, 드릴게요. 와, 드디어 어머니.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국어 공부를 할 때 보시면은 목표는 다 같아요. 같은 목표가 뭐냐면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신 국어도 있고 수능 국어도 있겠죠. 내신 국어, 수능 국어에서 고득점을 받는 거. 여기서 필요로 하는 이제 요건도 같습니다. 독해력 혹은 문해력이라고도 하고 문리라고도 하는데 요 능력 그리고 일정한 어떤 암기력.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암기력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기억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왜냐면 암기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은 많아요. 많은데 그 암기가 기억이 돼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암기는 오늘 열심히 했는데 내일 되면 생각이 안 나는 건 암기예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예를 들면 학원의 시험을 모면하고 그 중간고사라고 하는 어떤 시험을 모면하기 위한.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암기를 계속적인 노력으로 계속 반복하고 훈련을 했을 때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요 2가지는 필요해요. 요까지는 다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바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실 수는 있겠죠. 유전자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학원의 유전자 그거는 배제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게 조금 그냥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책 읽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논술, 토론 이런 것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하죠. 그리고 간추리기 이런 훈련 그리고 내용하기 요것 같은 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한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제가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졌을 때 결과에서는 천차만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요 과정을 하러 사실은 저는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이나 학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잘 안 되니까 요 과정을 배우러 이제 공부를 하러 다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잠깐만요. 그 다음이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제가 준비를 하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 좀 관련이 돼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서도 퀴즈가 있습니다. 자, 퀴즈가 있는데 이걸 일단 한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좀 생뚱맞겠지만 수학 문제예요. 근데 수학이 정말 약한데 계산하다가 실수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은 준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준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자, 오전에 6분의 3시간 6분의 3을 약분하면 얼마인지 아시죠? 2분의 1이에요. 그죠? 2분의 1이고 오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은 그냥 읽어볼게요.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책을 읽었습니다. 준이가 읽은 시간은 모두 몇 시간 혹은 몇 분인지 구해보세요. 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요 글자입니다. 이거를 국어적인 어떤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조사입니다. 조사, 품사로 말씀을 드리면 자, 근데 이제 2가지 버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60분, 1시간 30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오전에라고 했을 때 오전에 이제 오전에 1시간 2분의 1 그러니까 1시간에 2분의 1은 30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0분 플러스 그 다음에 오후에 1시간이니까 더하면 1시간 30분이죠. 요게 학생이 생각한 답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 학생이 쓴 답. 근데 정답은 7시간이었어. 왜 7시간이냐면 이제 요거는 선생님 답입니다. 선생님 답인데 자, 선생님께서 의도하셨던 거는 오전의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럼 오전은 12시간이잖아요. 그죠? 12시간에 2분의 1은 6시간. 플러스 오후에 1시간이니까 그러면 7시간이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있는 게 만약에 그러면 이거죠. 오전의라고 봤으면 이 애도 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1시간이니까 12시간이 돼요. 맞죠? 그러면 선생님 의도대로라면 정답 7시간이 아니라 18시간이 돼요. 근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잘 들. 이거는 근데 여기 답이 없어요. 이거 약간 시사에 관심이 조금 있으셨어요. 진짜 이거는 몇 학년에 무슨 과목 문제일까요? 아, 손 들고 말씀하셔야지. 무슨 3학년? 초등, 중등, 고등 중에? 맞았어. 초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였어요.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자, 아까 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독해력이죠. 독해력인데 또 저는 사전을 찾아보는 걸 좀 좋아하고 또 왜냐면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근데 독해력을 찾아봤을 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하는 능력. 이게 독해력, 문해력 그리고 문리까지 유의어로 나옵니다. 유의어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정이 뭐냐면 그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독해력을 키우는 게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저 문리를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놔둔 이유는 알아요. 우리가 독해력 뭐 이런 것들 뜻은 대충. 그런데 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수학에도 이런 국어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독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보니까 이 문리라고 하는 단어에 사전에 나왔을 때 세 번째 뜻이 뭐냐면 문과와 이과를 아울러서 문리라고 한다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 이러한 독해력 그리고 국어라고 하는 과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어떤 학문에서 도구적 기능을 하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어가 돼야지 된다. 요새는 국어가 돼야지 문제를 풀더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요거를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적어드린 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조금 자세하게 나옵니다.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데 나무를 그려놨어요. 나무인데 자, 요 나무에서 보시면 좀 생뚱맞지만 제가 자연을 좋아합니다. 자연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는데 굳이 이걸 왜 그러냐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요 부분을 보시면 자, 꿀이죠. 요게 초등학교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보통 뭘 하냐 하면 어려운 거 하진 않아요. 보통 논술 하시고 책 읽기 하시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이. 이때는 생각하는 습관을 잡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면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상상하고 생각해보고 그려보고 그러면 이제 그거랑 관련된 거는 뭐 교보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종이 접기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그런 것들도 1년의 어떤 요 훈련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이때는 생각하는 습관, 그러니까 태도를 잡는 시기이고 그럼 태도 잡고 습관 잡는데 싫으면 하겠어요, 학생들이? 절대 안 하죠. 그래서 대부분 조금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것들, 학생이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소재들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좀 컸어요.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중간 부분. 중학생 때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습관이 잡혔다라고 하는 필요로 한 겁니다. 필요로 한 거. 습관이 잡혔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어떤 학습력이 요구가 되죠. 학습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응용이에요.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문제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지문에 보면 그대로 답이 있어요. 그대로. 근데 지문만 읽으면 학생이 지문을 풀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때 뭐가 달라지냐면 이러한 생각하는 습관이 잡힌 친구들은 이때부터 공부할 때 뭘 할까요?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지문에 답이 없어요. 그대로. 답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응용은 어디에서 오는 거다? 생각하는 습관이죠. 생각하는 습관을 정말 많이 접하신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사고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응용이 잘 됐어요. 얘는. 응용도 하고 서술형도 열심히 공부했고 쓰는 훈련도 많이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모든 것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보셨잖아요. 아까 수능 시험. 그게 최종 목표. 수능 시험지. 고3 수능 시험지. 그래서 이런 많은 어떤 무성한 나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조금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어떤 머릿속으로 조금 이해가 되셨을 텐데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제가 자꾸 이걸 보는 이유가 퀴즈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 왜냐면 퀴즈를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퀴즈 이따 어떤 말씀드리면 또 집중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퀴즈는 없습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기별 학습들을 이렇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된 것을 퍼왔습니다. 이제 여기 그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교과 일부를 발췌한 건데 문항만 가지고 왔어요. 다른 거 되게 많으니까 문항만 가지고 왔는데 딱 보셨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공부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것들, 배워야 되는 것들, 외워야 되는 것들 이런 건데 자 보시면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때는 아예 없습니다. 흥미 유발, 재미 이런 것들 그리고 3, 4학년이 되면 이제 여기서 보면 사실과 허구의 표시가 돼 있어요. 하나가 있죠. 초등학교 5학년 중학년이 됐습니다. 작가의 의도, 발레의 기본 특성, 비유적 표현 같은 것들은 개념이에요. 국어 개념, 배우고 기억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딱 됐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까지는 그냥 내가 국어 공부를 특별히 안 했어요, 학생이.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학생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본문을 보고 답을 찾는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중학교를 갔어요.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사회 문화적 상황, 연관된 작품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갈등의 진행, 해결 과정, 본원이 말하는 효과, 운율, 비유, 상징의 특성, 효과 같은 것들을 배우죠. 훨씬 수적으로 많아졌어요. 맞죠? 수적으로 많아졌고 또 하나 여기에 아까 제가 추가가 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응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런 것들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자 그리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다 빨간색입니다. 이제 다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 선생님 고등학교 가서는 학습력은 필요 없겠네요. 공부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양이 이만큼 늘어요. 뭐 수능 특강이다, 뭐 교과서에도 엄청 많고 그런 어떤 학습력 플러스 응용력 심화 몇 가지 다루는 게 고등학교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게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여기 아까는 서술형 문제였고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6학년 때는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도 본문 내용을 잘 읽으면 할 수 있는 것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본문 내용을 그대로 알고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거지만 내용이 조금 더 많아지고 어려워서요. 이해하는 것이.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답을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면 여기에 답이 다 없어요. 여기에 답이 다 없고 답은 어디 있다? 내 머릿속에 있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인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럼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으로 가볼게요. 역으로 가면 저 드린 자료 중에서 뭐를 보시냐면 이번에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니라 2023학년도 6월 9일 전국 연합평가 답지를 보시면 됩니다. 답지를 드렸거든요. 자, 답지를 한번 보시면 2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불러드리면 16번에 출제 의도를 보세요. 첫 번째 줄만 보시면 돼요. 진하게 돼 있어요. 자, 출제 의도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2페이지만 볼게요. 17번의 출제 의도는 세부 정보 파악하기. 18번은 사례와 연결지어 이해하기. 19번은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그 다음에 20번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21번은 핵심 정보 파악하기. 23번은 세부 내용 추론하기. 그리고 26번은 세부 내용 이해하기입니다. 근데 뒤에까지 가고 싶지만 조금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보고 이제 퀴즈 아닌데 여쭤볼게요. 퀴즈는 아닌데 아니 뒤에 준비한 어떤 제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신 단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됐던 단어를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나름 포인트를 줬는데 파악하기. 파악하기로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해하기. 그리고 뒤에 가면 나오는데 추론하기. 그리고 또 분석하기. 적용하기. 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하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럼 역으로 봤을 때 우리는 파악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이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 그리고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 국어적 능력을 키우기 잠시만요. 그러니까 국어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놨죠. 뭘까요? 비문학 독해를 하는 거예요.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딱딱한 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른인 저도 굉장히 읽고 싶지 않은 글입니다. 그냥은. 그런데 비문학 독해를 집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뭐 학원의 선생님이지만 그래도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집에서 댁에서 하실 때 혹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는 비문학 문제집 몇 번 풀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친구를 만나보면 방법적인 면에서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심지어 알고 계시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하면 이게 하기 좋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면 학생과 어머님이 이제 부딪히시게 되는 거죠. 하기 싫어. 아니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틀리면 화가 막 나시고 니는 이것도 모르나 이것도 시작을 해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요걸 한번 보시면 이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걸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면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처음엔 틀렸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을
안 알려준다고 얘기했잖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요 문단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적용된 부분을 찾아서 표시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게 라, 가, 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찾아서 여기에 적용을 하면 볼 수 없는 거를 찾아라고 했으니까 2개가 남죠. 요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답의 근거 그리고 왜 이게 답이 되는지 답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어떤 습관을 계속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답을 맞춰주면 제가 학생들을 못 믿는 게 아니고 믿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나 싶어서 학생들한테 왜 그게 답이야? 라는 질문들이 자주 오거든요. 그럼 맞았다. 좋아요. 잘했어. 그러면 이거 왜 답이야? 이거 왜 틀렸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찍어서 많은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작은 사례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요거를 파고들어서 하는 것이 비문학 독해인데, 비문학 독해가 조금 더 이제 학생의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입니다. 2020년, 2020 학년도 6월 모의고사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옆으로 막 손으로 써놓은 거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한 건데 제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 한 거 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전부 다 답의 근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답의 근거입니다. 38-2번 답의 근거. 38번의 답이 3번이에요. 그럼 38번의 3번의 답의 근거만 찾으면 될까요? 아니죠. 1번, 2번, 4번, 5번 답이 만약에 3번이 맞는 거면 왜 아닌지까지도 지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독해예요. 근데 제가 왜 국어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비문학 독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 역시도 그렇고 제가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제가 했을 때 느낀 거, 경험한 거가 이제 실사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같은 거 유명한 어떤 국어 선생님들 영상도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 분들 중에 대부분 말씀하시냐면 비문학 독해를 하면 문학도 잘 풀어요. 신기하죠? 왜냐면 습관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의 근거를 찾는 어떤 훈련,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된 어떤 뇌의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문학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필자, 그럼 독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필자가 생각해서 이 사람은 왜 이 문제를 냈지? 라는 생각을 가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역으로 문제를 추적해 봤을 때 그러면 2개 중에 헷갈릴 때 이게 답이겠구나 라는 판단이 굉장히 선명하게 됩니다. 이 훈련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어려운 지문, 복잡한 지문을 많이 분석해 볼수록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강추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요것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린 나이 때 이걸 너무 하면 싫어해요. 너무 진절머리나 하니까 이런 것들 이제 섞어가면서 어릴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퀴즈가 나갈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서 이제 핸드폰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도 핸드폰을 볼게요. 핸드폰에 아까 저희 선생님께서 메시지를 다 보내드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락실 게임이라고 있어요. 소리 나요. 한번 보셔도 됩니다. 유튜브인데. 여기 답은 없습니다.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벽돌 게임이죠. 잘 보시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제 그 벽돌들이 거의 다 사라진 첫 번째 단계 정도까지 라운드 1이 끝나셨을 정도까지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보셨을 거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드릴게요. 자, 문제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아까 그 바뀌는 내신 국어에서 가장 큰 어떤 변화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뭐가 선택된다 그랬죠? 서술형.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은 함수. 네. 말씀. 서술형은 다 문제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힌트를 드릴게요. 그러면 독해력과 관련된 어떤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제가 보여줄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건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요, 제가? 제발 맞춰주세요. 맞아? 네? 맞아? 가정 맞아요. 어머니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네, 그러니까 독해력을 보시면 자, 이거 하얀색 하면 여기에 가장 큰 하얀색 하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보면 여기에 벽돌들이 엄청 많아요. 맞죠? 이렇게 엄청 많죠. 그러면 자,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서 벽돌을 이렇게 공을 던져요. 공을 던졌을 때 얘네들이 처음부터 막 쉽게 없어지던가요? 아니죠. 처음에 공을 던졌을 때 얘가 없어지고 또 두 번째 공을 던졌을 때 얘가 없어지고 세 번째 공을 던졌을 때 얘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막 약 같은 게 나와서 약 같은 게 막 나오고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총알이 막 2개씩 나갔어요. 그래서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독해력의 장벽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깨부셔야 될 장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죠. 근데 하다 보면 뇌가 강해지잖아요. 강해져서 아까처럼 어떤 약을 받아가지고 총알이 2개 발사되면 부분적으로 확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 독해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어머님께 왜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쓴 정답은 독해력을 기르는 과정을 형상화한 겁니다. 이게 국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독해적인 독해력을 기르는 이 과정이 잘 형상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제가 이제 이걸로 국어 설명 마치고 커피 쿠폰 또 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이거 답 맞히실 기회로 하신 부모님들께 또 저희 다 드릴 거거든요. 커피 쿠폰은. 저희 선생님이 보내주셨는가요? 설문조사하는 문자로 보내드린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지금 잠깐 설문조사에 좀 응해주시면 커피 쿠폰 드릴 겁니다. 그거 다 이제 쓰셨으면 이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문자예요? 문자예요. 안 갔는가요, 문자가? 그럼 가지 말고 계십시오. 잠시만요. 네. 30초 걸린다고 합니다. 내가 커피 줬는 거가 떠줍니까? 빨리 날리고 있어. 지금 30초 걸린다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저한테는 안 되시는가 보다, 그죠? 저도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6월 모의고사는 제가 답지랑 문제도 같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녀분들께 이거 1학년 거니까 중3 정도 되는 학생이 있으시면 한번 풀려보셔도 됩니다. 설문조사 질문이 꽤 선택사항이 있으실 거라서
집에 가서 천천히 하셔도 나가시면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조금 시간이 걸리는 네, 조금 걸릴 수 있으실 그 거예요. 받으시면 해주시면 저희 커피 쿠폰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어제까지 제가 해주시면 될까요? 아마 내일 일괄적으로 발송이 될 거라서 네. 뭐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천천히 해주시면 내일 오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